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보려고 만든 iOS 18번째 버전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내일부터 복귀를 하실 텐데 싹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그래서 정리를 좀 했고요. 저를 따라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충 박힌 것도 있고 이건 정말 매력적이다 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이번 업데이트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I 기능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지원하는 기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아이패드 O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타 버전으로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iOS 아이폰 버전 업데이트가 됐고 맥용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맥 버전은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바로 iOS 버전부터 보죠.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겠죠. 호환되는 기기. 아쉽게도 아이폰 SE까지는 해주는데 그 이전 세대 것들 있죠. 아이폰 10 이거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10 같은 게 진짜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준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느려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15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14 버전, 13 버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에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인 기능들은 되는 것들이에요. 인텔리전스라는 인공지능 기능만 되지 않고. 자,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총 10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홈 화면을 보려고 합니다. 제 화면을 띄워놓고 볼까 하다가 제가 다 캡처를 떠났으니 중간에 멈춰놓고서 이게 이거였었어?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화면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은 아이콘 중에 하나를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앱 중에 하나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왼쪽 위에 편집이라고 나오죠. 원래는 더하기 표시 나오면서 위젯 추가만 가능해졌었는데 지금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위젯 추가, 사용자와 페이지 편집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자화를 누르시면 돼요. 사용자의 두 번째 것부터 누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밑에 있는 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모드가 라이트 모드이고 밤에 보게 만드는 게 다크 모드라서 양쪽을 바꿀 수 있는데 다크 모드가 조금 더 예쁘게 바뀐 것 같아요. 자동은 말 그대로 특정 시간대는 아침으로 나왔다가 밤에는 다크 모드로 보였다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작게 크게가 좀 재밌습니다. 작게에서 크게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화면이 커졌죠. 여기 작은 아이콘 근데 조금 더 커집니다. 조금 더 커짐과 동시에 이 부분에 지금 한글로 다 무슨 앱인지 표시가 된 게 사라지게 됐어요. 이래서 그 앱이 많이 필요 없고 깔끔하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놓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다크 모드요. 요게 다크 모드요. 다크 모드로 바꾸니까 같은 페이지가 원래 요 페이지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죠. 전 요게 좀 진하고 색깔이 괜찮아서 지금 다크 모드로 바꿔놓고 나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틴트 처리됨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게 좀 재밌어요. 틴트 처리됨이라고 누르고 난 다음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래그 하셔갖고 색깔을 조합해도 좀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흑백이 좋아. 완전히 색깔을 빼버리셔서 흑백 모드로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린으로 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편하신 걸로 바꾸시고 다크 모드 정도 괜찮다. 자, 두 번째, 홈 화면에서 또 하나 볼 거는 페이지 편집입니다. 아까 이 메뉴였었죠.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사용자와 밑에 페이지 편집 메뉴가 있다. 이 페이지 편집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홈화면에 넘기면서 보는 페이지들 있죠? 이게 한꺼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특정 페이지를 누르고 난 다음에 요 확인 버튼, 체크 버튼 없애버리시게 되면은 요걸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라든지 위치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은 놔둔 상태예요. 요 기능이 있다 정도.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앱별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좀 필요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앱마다 잠글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잠깐 다른 사람들한테 스마트폰을 빌려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잠깐 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작성했었던 메모에 들어간다라든지 특히 이제 네이버 메모라든지 킵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작성했던 노트가 한꺼번에 보이게 돼요. 이걸 앱별로 잠글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잠그셔도 괜찮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잠그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페이스 아이디 요구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앱을 실행할 때마다 쳐다보셔야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확인하고 나고서 앱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유용한 기능 하나가 들어갔다. 자, 또 하나 보죠. 이번에 세 번째 볼 기능은 제어 센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 제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스마트폰이 있을 때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쓸어 내리면은 사용할 수가 있죠. 이 제어 센터는 원래 기본적으로 주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선은 요 화면은 그전이랑 비슷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오른쪽 부분 있죠. 하트, 음악 표시, 홈, 그리고 와이파이 모양 요 네 가지 탭이 더 생겨서 밑에서부터 역시 위로 쓸어 올리시게 되면은 추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내리게 되면은 이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고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홈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TV가 있다 보니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홈 화면이 뜨고 혹시 여러분들이 애플 거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이 있으니까 이걸 연동시켜 놨을 때는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이파이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 봤었을 때 화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와이파이 에어플레인 모드 넣을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쫙 펼쳤기 때문에 셀룰러 데이터, 개인용 핫스팟이라든지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게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기능이 들어갔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요 터트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간편하게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저 같은 경우 여기 집어넣은 것들이 손전등 같은 걸 집어넣었었는데 이 왼쪽 위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요. 자, 추가적으로다가 빼고 더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음소거 기능도 아예 없앨 수 있게 됐고요. 위에 있는 요 두 가지 나온 것들 재생 중이 아니니까 한눈에 보여주는 것들인데 귀찮다, 평소에 안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도 날려버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굳이 날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더하기 표시 누르고서 여기다 이제 제어 항목을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얹어 놓을 수 있죠. 여기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요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크기 얘를 넣을 수 있고 이 번역은 애플 번역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번역기를 키고 싶을 때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들, 다크 모드로 바로 바꾸는 것들, 스톱워치 기능 쓰시는 분들이라면 스톱워치 코드 스캔 요것도 유용하죠. 왜냐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모임 같은 거 갔었을 때 코드 띄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QR코드 인식해야 될 때. 이때도 괜찮은 것 같고요. 샤잠 바로 들어가는 기능 생겼습니다. 화면 기록은 이제 저장할 때, 화면 전체를 녹화할 때 하는 기능이고 음성 메모 하나하나씩 있으니까 알람 같은 것들 빼놓으셔도 유용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알람 맞춰야 될 때, 시계 들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신 다음에 누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날려버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로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설정을 한번 하고 나니까 게임방 이런 것들은 없애도 될 것 같네요. 마음에 맞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다. 자, 또 기능 보죠. 제어 센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홈 화면인데 스마트폰 키자마자 보이는 화면이죠.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키자마자 보이는 첫 화면도 꾹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부분 요 두 가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세세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있었던 기능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얘는 카메라 기능 그냥 놔두시는 게 나아요. 그냥 스마트폰 키자마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시는 게 낫고 요 왼쪽은 저는 이제 손전등 모드를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뭐 코드 스캔이라든지 다른 걸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앱 열기가 있으니까 단축에 걸어놓은 것들 요걸 걸어 놓으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는 조절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봤습니다. 제어센터까지. 네 번째 거 볼게요. 사진이 대폭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이제 귀찮긴 합니다. 자, 좋은 거 보게 되면 사진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찍었던 사진이 전체가 보인과 동시에 항목들이 좀 많아졌어요. 고정된 모음이라는 게 생겼고 여기 추억이라는 부분이 생겼죠. 얘는 추억 볼 수 있는 것 생겼고요. 자, 여행 갔다 온 것들도 그러니까 있었던 기능들인데 원래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관함부터 시작해서 눌렀어야 되는 기능들을 쫙 펼치면서 위아래로 슬라이드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추천 사진 기능도 여전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진 점은 이 위치를 원하시는 대로 정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유 앨범 배경화면 제한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나는 배경화면 제한을 먼저 보고 싶어. 맨 위로 올리시면 되고 공유 앨범도 맨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서도 미디어 유형, 기타, 영수증 같은 것들 별도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 앨범도 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은 얘입니다. 사용자 및 재정렬이란 메뉴가 있죠. 최근 며칠 사람들 고정된 모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맨 위에 있는 최근 며칠은 그대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억 정도로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올리거나 빼실 때에는 체크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빠지게 되는 것들이고 요 가로줄 3개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은 기능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는 검색 기능이에요. 이 검색 부분 있죠. 이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주차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차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주차장에서 찍었던 것들 주차는 주차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텍스트까지 한꺼번에 찾아주는 기능이 들어가서 요거는 좀 추천드릴 만합니다. 또 변화 봐보죠. 5번째 변화 메시지 기능입니다. 메시지는 이 iOS
18번째 버전을 소개를 했었을 때 이게 예약 메시지 기능이 있다고 나왔었는데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효과 기능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이제 하하하 하고 누르면서 특수효과 보내기 버튼을 같이 누르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풍선처럼 표시가 되기도 하고 색종이를 날리는 표시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만 돼요. 아이폰만 돼요. 갤럭시 사용자한테 이를 보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하하 가로치고 나서 색종이 날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조금 애매하다.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6번째 기능 뭐죠? 사파리 기능입니다. 없었던 기능은 아니에요. 지금 제 일상 IT 노트를 띄워놨는데 여러분들이 특정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읽기 도구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를 좀 변화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왼쪽 위에 있는 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쵸?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듣기랑 읽기 표시 도구라는 항목이 나오니까 읽기 도구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광고 날려버리고 나서 텍스트하고 이미지에 집중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겠죠? 영어로 번역이 지금 떴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나 일본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밑에 바로 한국어로 번역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능이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약간 세세하게 바뀌었다. 자, 또 나오도록 하죠. 7번째 메모 기능입니다. 메모 기능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다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것들 중에는 아이패드의 메모 기능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약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아이패드 OS 버전 업데이트 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음성 메모가 가능해져서 여러분들이 여기 녹음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녹음 파일 자체를 이제 딕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받아쓰게 해주는 것들. 이거를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갔어요. 대신에 요건 됩니다. 수식. 만약에 15,000원 나누기 3 이렇게 치게 되면 5,000원이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하실 분들은 요거 누르시면 돼요. 녹음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목소리 받아쓰기는 요게 되는 것들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녹음과 동시에 이렇게 녹음한 거를 녹취해 주는 것들 풀어주는 기능인데 아직은 아쉽습니다. 한글은 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8번째 기능 봐보죠. 일기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기 부분 들었네요. 자, 일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기 부분에 주간 연속 달성이란 메뉴가 생겼고 단어 수에 대한 것들이 생겼고요. 일기를 쓴 일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음 챙기기 시간 기록이라는 메뉴도 생겨서 제가 얘를 계속해 누르니까 허용하게 되면은 저는 얘를 갖다가 건강의 마음 데이터로 넣어놨어요. 그 특정 시간이 되게 되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이걸 기록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뭐랄까 라이프 로깅을 이걸로다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얘를 적극적으로 안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폰에 일기했던 내용 자체가 이제 맥에서도 좀 쓸 수 있도록 연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었거든요. 이건 제가 맥을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9번째 기능 봐보죠. 눈 추적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눈 추적 기능은 사실 애플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올해 MWC 갔다 왔었을 때 화웨이죠. 화웨이 쪽에 있는 레드미라든지 화웨이 쪽 화웨이에서 만든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좀 봤었어요. 눈치적 기능 신기하더라고요.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따라서 앱이 트래킹돼서 실행이 되는 기능인데 이번에 애플에도 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트래킹이 얼마나 잘 되냐거든요. 제가 지금 실행을 한번 해봤었고 화면에서 움직이는 점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쳐다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몇 초 안 걸려요. 쳐다보고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얘가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딱 쳐다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거 선택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계속 쳐다보고 있거나 눈을 한번 깜빡거리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챗GPT를 실행했을 때에도 이렇게 커서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누르고 싶은 거에다가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되는 기능들이다. 꽤 괜찮은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바로 10번째 기능 들어가 보죠. 대망의 제가 제일 기다렸던 기능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기적 시간 관리라는 이름의 책도 썼었고 그쪽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아이폰에선 제발 기본 캘린더를 버리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 이 기능이 지금까지 안 됐었거든요. 이 간단한 기능이. 아이폰에서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게 되면은 미니멀 텍스트가 안 보이고 작은 글씨의 텍스트가 안 보이고 다 가로줄로만 표시가 됐었어요. 무슨 일정이 있는 점만 찍혀있기 때문에 눌러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드디어 아이폰에도 이 캘린더 기능에 월별 기능이 생겼습니다. 야, 이대 넣어줬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쓸 생각인데 그러니까 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오므리거나 펼치라고 얘기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오므리게 되면은
이제 한 줄로만 보이고 또 펼치게 되면 좀 더 크게 보이고 이 기능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캘린더 적극적으로 쓰셨던 분들이라 한다면 구글에 연동시켜 놓으시면서도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기능 살펴봤습니다. 10가지 기능 다 쓸모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요 캘린더 기능 하나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기능 많이 없네요. 요 제어 센터에 추가되어 있는 기능 정도, 그리고 애플 페이스 아이디, 뭐 두 가지만 꼽자라면 애플 페이스 아이디하고 마지막에 있는 캘린더 기능, 이 두 가지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iOS 18번째 버전 바뀐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이패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맥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찾고 싶어서 만든 이런 기능들, 앞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 나올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건 같이 써야죠.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